보통 비교를 하지 않는 이 개별 공시지가 이 금액 가지고 평가를 해볼 때도 최저 안전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차이가 1억 1,300만 원이어야 됩니다. 아주 엄청난 금액이죠.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개별 공시지가만 가지고도 이렇게 평가할 때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건물은 공짜인 셈이죠. 위성에서 보는 오늘의 물건입니다. 자, 위성에서만 봐도 지금 이 물건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이제 도로가 어떻게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 가격이 달라지죠. 이 지역에서는 이 땅이 거의 특 A급 수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몫이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변 환경은 지금 뭐 크고 작은 공장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이렇게 이제 혼재한 지역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전주시 완산구에 토지 및 건물이 반값 이하로 나와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하면서 같이 살펴볼까요? 위성에서 봤듯이 그 목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가치가 좋은 그런 땅이고 토지를 또는 건물을 이제 직접 이용하기 위한 측면이나 또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측면이나 두 가지가 다 적합한 좋은 물건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 모양입니다. 땅 모양이 상당히 좋고 도로에 잘 접해 있고 기호 1번이 토지고 요 부분이 이제 목록 2입니다. 요게 이제 3번이 되는데 감정평가서상에는 가동, 나동으로 표기됐죠. 토지하고 건물 두 동하고 여기 이제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은 이제 옥탑 부분들입니다.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요 부분들은 매각 대상에 다 포함됐다. 이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록 2는 이게 경매 정보지상에 표기된 그 번호고요. 가동은 감정평가서상에서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가동, 나동 이 두 동이 있는데 건물 상태가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매력적인 물건, 가치 있는 물건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난 이후에 감정평가서와 법원에서 이제 현황 조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동 건물은 이제 3층 건물로서 1층에는 종합건축 아름다움이라는 건축사 사무소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운영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돼 있고요. 또 2층 부분은 이제 폐문 부재로 여기서는 이제 임차인이 없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지 나동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세입자가 2명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 신미치과 기공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조사가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나 이제 현황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어떤 그 입주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불법 입주자로서 매수인한테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 물건 보면 아주 견고한 물건, 상태가 좋은 물건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바로 지붕도 아스팔트 싱글 지붕 마감재로 시공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물건은 여기서 강관 제품,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제품으로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구조를 보니까 가동 같은 경우에는 철골 구조의 샌드위치 판넬에다 지붕은 이제 강판 기와 지붕이 됐고 샌드위치 판넬 벽체는 외장이 이제 사이딩으로 마감이 됐죠. 나동 같은 경우에는 철골 구조의 콘크리트 지붕에 또 강판 지붕이죠. 그리고 이제 적벽돌로 외장이 마감됐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근린이기 때문에 소매점하고 사무소로 이렇게 이제 용도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단독주택도 하나가 있네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임대를 놓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연 녹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2022년도가 59만 200원입니다. 평방미터당. 평당으로 환산하니까 195만 1000원이 지금 평가가 됩니다. 이제 매년 올랐죠? 20년, 21년, 22년 토지는 매년 좀 오릅니다. 산 경기의 등락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은 그래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위반 내용은 없고요. 여기 이제 사용 승인일이 20년 됐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지로 이제 물건을 상세 검색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목록 1이 대지고 목록 2, 3이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일괄 매각으로 돼 있죠. 제시의 건물까지.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7523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요. 토지 면적은 1315평방미터, 평수로 397.79평,
거의 400평 가까이 되는 아주 큰 면적입니다. 건물 면적은 1037.19평방미터에 313.75평. 죽지 않은 면적입니다. 건물도. 감정 가격을 보니까 2022년 8월 22일 날 최초 시작된 그 금액이 13억 5,458만 4,430원에 이제 시작돼서 이번 차수 3차입니다. 2022년 12월 5일 날 이제 진행되는 물건으로 감정 가격의 49%대에 진행됩니다. 6억 6,374만 6천원. 아주 정말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토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에 비해서 건물 토지 위치, 몫에 비해서 좋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금액 잘 이제 평가를 해보세요. 자,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건물 등기부등본상인데 각구란에 가압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을구란에도 이제 근저당 설정 내용 많은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의 임의 경매 신청권자는 우리은행으로 근저당권입니다. 2021년 11월 12일자에 이제 설정된 거고요. 가압류가 건물에 총 17건이 있고 토지에 압류 2건이 추가됩니다. 을구란에는 근저당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를 보니까 2019년 7월 5일자 우리은행에 이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로 이 말소기준금이 소멸과 동시에 토지, 건물, 갑구, 을구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전부 소멸돼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한마디로 등기상의 권리로서 깨끗하고 등기 외적인 권리도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됩니다. 임대차 현황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최선순위 설정이자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7월 5일자 근저당인데 이 근저당 접수일자하고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이제 그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를 보니까 여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3명 있습니다. 총 4명의 임차인 중, 그 중에 1명, 그 심리기공사 부분은 이제 2021년 10월 21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신청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순위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단 여기에 이제 이 문선 암흑의 심리기공사는 건물 상가 임대차 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정을 해서 이제 선순위로 하기 위함인데 이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 일자는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통지를 했고 단 입주한 날짜로 사실증명은 이제 발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증명원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지금 보시다시피 2021년 10월 21일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로 공지를 하고 이게 이제 후순위로 이제 명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이제 평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제 3명이 있는데 요 1층 양희 암흑에는 우선 배당권자입니다. 이제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요. 2011년 4월 6일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사업자 등록장이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르고 그래서 배당 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선 배당을 받고 매수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동 1층의 유림산업은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33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현황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500만 원하고 또 가동의 종합건축 아름 건축사 사무소의 보증금이 미확인입니다. 이 부분을 잘 면밀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황조사상 월세는 20만 원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해보시고 입찰을 하실 분들은 이 금액을 평가를 해서 입찰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이제 기준 시점은 2021년 11월 23일자에 이제 감정한 금액이고요.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건물이 이제 포함돼서 감정한 내용이고, 제시의 건물은 옥탑 2개소와 발코니 부분 1개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토지는 이제 397.8평에 감정 금액이 246만 원에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 7,967만 5천 원이 최초의 토지 매각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49%로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건물은 이제 313.75평인데 3억 6,800 10만 9,430원에 평가를 했고요. 역시 이 금액에서 49%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금액들은 지금 상당히 낮은 금액이죠. 지금 313.7 이 건물 상태, 철골 구조, 철근 콘크리트 조 구조로 건물을 지려면 최하 200만 원 이상은 가기 때문에 거의 6억 이상은 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득보는 부분이 총액이 이제 13억 5,458만 4,430원에 이제 최초 매각 가격으로 시장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합니다.
자, 토지 감정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 가격을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 본건은 우리가 이제 위치 좋은 바로 이 땅이죠. 이 토지 감정 가격은 이제 표준지로 산정해서 수정을 해서 이제 감정 가격을 산정을 하고, 또 거래 사례, 인근에 이제 거래 사례가 있는데, 거래 사례 중에서도 53만 8,100원 평방미터다. 여기 이제 73만 7,300원도 이 토지보다는 이제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월등하게 지금 위치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물건을 지금 비교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 평가를 평방미터당 74만 5천 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거래 사례도 그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비교를 했는데 이건 74만 6천 원입니다. 평방미터도.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가격을 가지고 그 중에서 낮은 금액인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 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최초 매각 가격이 9억 7,967만 5천 원으로 최초 매각 가격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지금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지금 49%대에 진행되는 아주 놀라운 금액입니다. 잘 평가를 해보세요. 자, 이제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그 표준지 가격과 인근의 낮은 거래 사례 가격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평가를 한 이제 공시지가 시산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해당 물건의 토지 개별 공시지가 총액이 7억 7,611만 3천 원이 나옵니다. 개별 공시지가로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 물건의 토지하고 건물의 최저 매각 가격은 6억 6,374만 6천 원이었죠. 그렇다고 보면 보통 비교를 하지 않는 이 개별 공시지가 이 금액 가지고 평가를 해볼 때도 최저 안전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차이가 1억 1,300만 원이어야 됩니다. 아주 엄청난 금액이죠.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개별 공시지가만 가지고도 이렇게 평가할 때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건물은 공짜인 셈이죠. 이런 그 금액도 잘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입찰가 산정할 때. 자, 최근 인근 지역 비교 대상 거래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 인근 지역에 또 비교 대상 매물도 없습니다. 지금 네이버 매물이라든지 국토교통부 거래 사례라든지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가격 평가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표준가 오래된 그 실거래 사례하고 또 개별 공시지가 평가를 제가 이렇게 해본 겁니다.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평가를 해줬는데, 입찰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 분석도 잘 해야 되고, 미확인된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금액을 잘 확인해서 적정 입찰 가격을 이제 산정을 해서 입찰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